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채널에 처음 지금 출연을 하시는 자기소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예, 저는 이제 이름은 김요환이고요. 원래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영상 감독, 사진가 겸 뭐 여러 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냥 잡다한 거 하고 있죠. 잡부입니다, 잡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영상 찍는데 한번 같이 좀 구경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코탄 PD하고 지금 같은 우리 예전에 같이 연기를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마감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어떤 뉴스? 나 지금 보면서도 기가 찼는데 하와이에 폭설이 내렸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요? 뭐 지구 온난화도 어쨌든 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우리는 원래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네. 사실 못 느끼는데 브라질도 이제 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추운 게 와가지고 커피 나무가 다 죽었고, 콜롬비아가 홍수. 브라질이 세계 1등 커피 생산지고 콜롬비아가 아라비카 쪽으로는 2등 생산지거든요. 그러니까 1등 생산지하고 2등 생산지가 네. 흉년이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커피 나는 지역들을 많이 아세요? 남미 쪽,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남미 쪽. 네. 그다음에 커피가 많이 나는 지역.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쵸? 케냐? 아프리카, 케냐, 뭐 에티오피아, 예멘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네. 내전 중이에요. 전쟁을 한다고.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커피 생산량, 그러니까 커피 전체 생산량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생산국이. 그게 아시아거든요. 네. 베트남 쪽입니다. 베트남, 인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베트남, 인도.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얘네가 이제 1등, 2등, 3등, 4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남미 쪽에서는 흉년. 그렇죠? 네.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굉장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프리카 쪽은 내전이 생긴다고 하니 네. 커피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없진 않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네. 한 20% 이상 줄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거, 네. 커피도 농산물이잖아. 네. 농산물은 20%가 뭐야? 단 몇 %만 줄어도 가격이 확 뛰어요. 농산물의 특성상 그래. 네. 왜냐하면 농산물은 1년에 한 번씩 수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수요가 꼭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흉년이 나면은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네. 풍년이 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쌀값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쌀값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풍년이 났다고 엄청 좋은 건 아니지. 네. 팔 데가 없어. 그럼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농산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근데 이번에 흉년이 났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쌀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커피 같은 경우는 다 수입이잖아요. 네. 그럼 배가 운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해운값? 배가 없어. 배가 안 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네. 배가 안 뜬다는 데 생산도 안 되고 운송도 안 돼. 생두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소비자들은 사실 아직 피부를 못 느껴요. 그렇죠. 이게 뉴스로만 하니까 피부를 못 느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먹는 커피는 이미 예전에 샀던 커피들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에 새로운 생두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막 엄청 시작하고 있지는 않아요.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야?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거야.
가격이 한 번 더 오를 거다. 계속 이게 그 커피가 만약에 커피 농부가 우리 이 가격에 팔게요라고 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먼저 계약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전 세계에서 수입 물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1등이 석유잖아요. 네. 2등이 커피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개인이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증시가 가격을 정하거든요. 증시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가격을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 커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이게 콜롬비아나 브라질은 원래 이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하와이에 폭설이 내렸다라는 거를 네네네. 듣고 야 진짜 심각하다. 기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와이 참 하와이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커피예요. 사실은 품질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3대 커피라고 하죠. 혹시 그 안티구아 원두는 어디서 나오나요? 과테말라. 아 거기 원두를 좋아해서. 과테말라 좋아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고소한 좀- 원두. 좀 이따. 알았어. 좀 이따 괜찮으면 커피 과테말라 있어. 아 네네. 과테말라 안티구아 있습니다. 세계 3대 커피가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다음에 하와이 코나, 네. 그다음에 예멘 모카 쪽이에요. 네네. 예멘 모카 마타리 쪽인데 예멘을 빼고도 이제 세계 2대 커피 양대 산맥이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다음에 하와이 코나예요. 네네. 네, 사실 이 양대 산맥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사실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가격을 일본 애들이 마케팅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올린 건데 하와이 코나는 원래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와이 쪽에서 좀 더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하와이 커피가 품질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실 커피를 키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신이 내려주신 환경 하와이가. 하와이가. 네네. 그러니까 커피 열매, 그러니까 커피 나무가 커피 열매를 얻기까지에는 무슨 뭐 기후적인 거, 그다음에 일교차, 그다음에 강수량, 뭐 그다음에 뭐 햇빛 일조량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되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네. 이게 그늘 같은 거를 해서 크 키운 나무들을 이렇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늘을 해서 일조량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이는 그거를 구름이 해줘. 오. 최고지. 네. 사실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커피를 키우는데 환경적으로 좋은, 그래서 실제로 품질적으로도 그게 나타나는,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네 땅에 이제 잘 심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종을 한다던가 개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하와이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원종을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뭐 개량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하와이가 지금 환경이 대폭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눈 한 번 내렸다고, 사실 눈 한 번 내렸다고 뭐 이렇게 망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커피 나무는요 얼지만 않으면 살거든. 오.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네. 죽진 않아. 근데 어. 얼어버렸나요? 아니 대폭설이 내렸다는데, 어렵겠네요. 그쵸? 아니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뉴스가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대폭설이 내렸습니다라고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하와이에 있는 이제 호놀룰루 쪽에서 이렇게 하와이 안 가봤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신혼여행을 아직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 하와이의 산맥 코나 산맥 쪽에서 나는 거를 이렇게, 그 코나 산맥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아, 딱 그 지역 이름이에요. 코나 산맥 중에 그 코나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네. 그래서 거기가 있는 그 딱딱 그 포인트 그 스팟을 이제 코나 산맥이라고 하고 코나 커피라고 하고 네. 이제 이거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섞인 애들까지도 이제 코나 커피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100% 코나는 사실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 품질도 뛰어나고 근데 거기까지도 영향이 가지 않았겠느냐. 그럼 당연히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걱정인 거지 사실. 얼마나 뛸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게 뒤에 로스팅기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도 이제 생두를 수입하지는 못하고 네. 생두 수입 회사들을 통해서 생두를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안 비싸진 게 없어. 다 비싸지고 우유 가격도 오르고 생두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파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도 당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야겠지. 그렇겠죠. 그쵸? 아니 월세가 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내 인건비가 빠지던가 뭐 세금이 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네. 프랜차이즈를 갔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애들도 있고 네. 낮은 애들도 있잖아요. 저가 커피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올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거의 밥값에 준하지 않나 프랜차이즈 유명한 비싼 곳들은. 근데 이게 세대별로 약간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네. 이렇게 뭐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이제 40대고 이제 30대잖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30대야. 그렇게 해. 근데 그 어떤 세대 간에 따져서 네.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를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밥에다 돈을 더 많이 쓸 사람들과 커피에 돈을 더 많이 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피보다는 밥에 돈을 더 많이 쓰고요.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밥보다는 커피에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트렌드야. 선생님은 어디를 더 중시하시나요? 나는 커피는 내가 만들어 먹지. 아니 예를 들어서 아 직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한다. 네. 나는 커피에 좀 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 커피를 좋아해서 그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 네. 그럼 밥값이 얼마지라고 생각을 하고 먹거든. 네네.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 커피를 먹어. 그럼 가격 안 보고 생각- 먹어요. 젊으시네요. 아직. 내가 젊은가? 아, 젊다? 아니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지. 커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커피 몇 잔 먹고 나서 이 가격이었다고 막 이렇게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가격 안 보고 먹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는 솔직히 커피가 더 비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야 내가 2001년도에 커피숍 처음 일할 때 엘빈에서 네. 20년 전 아니야. 나 네. 20살 때 처음으로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어. 그때 커피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요? 엘빈이 한 잔에 한 잔에 톨 사이즈? 아니 그럴 때는 톨 사이즈 무슨 소리야 180ml? 이거 반하는 거? 핸드 드립을 해가지고 4,000원이었어. 비싼 거는 7,000원까지 들어갔고 아 핸드들이.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똑같아. 음.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서비스적인 게 다르지. 서비스적이나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뭐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20년이 지났는데 커피 가격이 더 싸졌어. 오히려 저가 커피들이 싸졌어요. 프랜차이즈 영향인가요? 네,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런 생각도 해본다. 저가 커피라는 말이 계속 유지가 될까? 지금 1,500원, 2,000원 하는 얼마까지 봤니? 나 900원까지 봤어. 저는 딱 1,500원. 1,500원. 저도 그 정도? 1,500원? 1,000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000원 이상. 그러니까 1,000원에서 1,500원. 그렇지. 1,500원이라고 치자 만약에. 그럼 당장 2,000원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올릴까?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애들인데 경쟁력을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가격을 올릴까? 근데 생두가 비싸졌어. 근데 가격을 1,500원에 동결을 시켜.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양이 적어지던가 아니면 커피 품질이 나르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커피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커피 문화를 더 끌어내리겠다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심정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가격을 올리겠지. 2,000원을 올려. 그러면 이제 저가 커피라는 말이 사라지겠죠. 2,500원 하는 애들은 3,000원 되는 거고 3,500원 하는 애들은 더 올리고 우유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1,500원, 2,000원에 팔아도 라떼나 아니면 뭐 카페모카나 뭐 마키아토나 캐러멜 마키아토나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걔네는 4,000원, 4,500원. 그러면 저가 커피라는 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고탄 P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커피 가격이 밥값이랑 똑같아. 지금도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지만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4,000원에 먹어 5,000원이 됐어. 어떨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한 잔을 먹기가 이제 부담스럽지. 어디 가가지고 야 커피나 한 잔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대체를 찾거나 하겠죠? 대체를 찾는다. 어떤 식으로? 대체를 찾을 거였으면 벌써 나왔어야 돼. 지금부터 슬슬.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 5,000원의 가치를 만족시켜줄 만한 커피숍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00원에 내가 먹었어. 그럼 5,000원에 됐어. 그럼 똑같은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1,000원이 올라간 거 솔직히 몰라. 소비자들은. 그렇죠. 아니 1,000원이 왜 올랐지? 생두 가격이 올랐대요. 원가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렇죠. 근데 5,000원, 지금 5,000원이 됐어. 만약에 네. 예를 들어 5,000원이 됐어. 그럼 5,000원만큼의 가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가격이 늘어난 거에 어떻게 손님한테 이 가격을 납득시킬 만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커피숍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네.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커피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냥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왜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답을 해요. 배달. 그러니까 배달이 지금 많이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반대예요. 배달 쪽 저가 커피, 배달 커피는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른 시장이다라고 아예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서 만족시켜줄 게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만족시켜줄 게 있다. 커피 가격이 1,000원이 막 올랐어. 1,000원이든 뭐 1,500원이든 막 이렇게 올랐어. 네. 그것까지도 배달을 시켜 먹을까라는 게 우선은 내 생각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스페셜리티 커피를 배달시켜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나 가치적인 게 더 손님들한테 뭔가 제공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피 어디 거 제일 많이 먹어? 브랜드요? 어. 저는 가까운 곳을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 사실은 커피숍을 왜 거기를 왜 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커피숍 가는 이유 중에 1등이 사실은 가까운 거야. 위치 선정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커피가 가까운 곳에 갔는데 전혀 안 맞다. 그럼 딴 데 가겠지. 네. 어. 너무 그렇게 맛없지만 않으면은 가까운 곳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가격적으로 밥 먹을 때도 사실은 맛집을 찾아다니잖아. 네. 그럼 이제 커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맛집 찾아가듯이. 맛집처럼. 아니 내가 1,000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먹는 커피인데 네. 아니 이왕이면은 더 맛있는 데를 가겠지. 그러면 그래- 좀 가격 격차가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려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맛없는 커피, 그러니까 품질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면은 맛없는 커피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맛있는 커피 한 4,000원 돼야. 그걸 모르니까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는 그거지. 네. 두 개 다 똑같은 4,000원 커피야.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은 4,000원 커피야. 네. 커피 가격이 오를 거래. 그래서 두 개가 다 5,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4,000원일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커피를 마셨는데 5,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더 맛있는 거를 고를 거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골랐다? 그럼 이쪽 집은 사람들이 안 찾게 된다라는 거. 예전에는 그냥 마셨는데 네. 가격 보고 마셨는데 1,000원짜리 야 이거 가가지고 우리 몇 명이야? 10명이야? 10명? 아메리카노 10잔이요? 이렇게 시켰던 거를 야 여기보단 여기가 더 맛있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더 맛적으로. 아니 당연히 돈을 쓰면은 그만한 가치를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근데 커피는 일단 제 주변만 해도 그렇게 기호성이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뭐 난 이런 커피가 좋아 그런 말을 잘 들은 안 적이 하지. 없어서. 네. 그렇죠. 안에 옛날에는 오히려 아 나 커피 신 거 별로야. 나는 뭐 어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안티구아가 네. 좋아. 안티구아가 맛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야, 씨, 다 똑같아 커피.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저도. 아, 내가 그 소리 하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 네. 야, 커피가 뭐가 다 똑같아.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유 씨.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가격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기호가 더 생기고 더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쁘게도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어떠한 일이 생기던 간에. 그래서 커피 문화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 사람 일은 어떨지 모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다 똑똑해서 사실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 때문에. 아, 저라면은 그 같은 거리에 같은 커피집이 있다. 근데 A는 선택지가 많고 B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뭐 A는 원두를 선택할 수 있다던가. 그러면 A로 갈 것 같아. 다양성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다양성을 늘린다. 선택지를 더 주는 거죠. 재밌으니까. 이 얘기 시작하면 또 1시간 가.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끝. 이렇게요? 어. 와.